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쓰시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먼저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 피해 어민들에게 어선 대체 구입비 한시적으로 약 2년 정도 이자 감면과 중고 선박 구입도 신규 선박과 같이 정책 자금으로 저렴한 이자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와, 두 번째,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계로 관리 전환과 또한 충남도청 소관부서 소수직렬 배려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지사님, 도저히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 11일 날 있었던 충남 민항 발대식 추진과 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날 충남에 처해 있는 현실에 무시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 500% 공감과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220만 도민과 함께 지사님께서 충남 민항 꼭 이뤄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지난 3월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화재로 인하여 선박 30여 척 약 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어선화재 사고는 정부의 소홀한 대처와 부두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사님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지사님께서도 사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화재 진압 및 피해 현황을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피해 어민들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에 노력하여 주신 양승조 지사님, 우리 또 성일종 국회의원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언론 보도와 또 상세한 보고를 통해 피해 현황은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 생략하고요. 오늘이 화재 사고가 난 지 77일째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선박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새까만 재가 되어 아무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 선지와 어민들 가족 생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8일 엊그제 사고 70여일 만에 화재 선박을 모두 바다에서 인양을 했습니다. 70여일 동안 화재 선박들이 사고 현장에서 들물과 썸을 때마다 선박이 노출됐다 잠겼다를 하루에 2번씩 반복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또한 화재 선박이 바다에 그대로 잠겨있다 보니 신진항 주변이 엉망이 되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들도 없는데 상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앞으로 마무리까지 하고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처음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하면서 피해어선 대체 구입비를 110억 원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은 110억 원 이자 2%를 도에서 예산을 세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 어민들께서는 기존 채무가 있어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또 화재 선박을 다시 구입하려면 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자 부담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났다고 해서 어민 대체 구입비 단 1원도 보조는 없습니다. 다 피해 어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죠. 지사님 이해 가시죠? 예, 이해합니다. 예. 지금도 태안 안흥해양 선박화재 피해대책위원회가 도청 남문 광장에서 1일 3명씩 교대하면서 24시간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충남도에서 한시적 이자 감면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사님 이 자리에서 이자 감면 부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먼저 태안 안흥이왕 선박 화재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태에 있는 우리 피해 어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정말 심심한 걱정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피해 어선 선주들은 이게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도와 시군이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은 뭐 나중에 점차 조사를 거쳐서 판명될 거지만 여하간 심각한 피해의 상황이 있는 어민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발화 추정 선박인 신금영에 대해서 태안 해경 등에서 합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전소dio 침몰된 화재 선박 인양조의 완료 됨에 따라서 이에 화재 현장에서는 6월 18일경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맞기 위해서 태안군도 우리 충청남도도 우리 의원님도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해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척당 3천만 원 한도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됐고 생활안정지원금과 대출 상환 연기 조치를 했다는 점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자 지급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주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이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것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이전에 이제 만대항에서라는 화재 선박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와 따라서 최근에 천안의 혜태공장에서 커다란 불이 난 것도 있죠. 그래서 타 화재 사건을 위한 피해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또 도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네. 지난번 우리 도청일본을 통해서도 건국 이래 이렇게 큰 화재 이렇게 어선 난 것은 처음이다라고 본의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재라고 아까 본의원이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일부러 누가 불을 내지 않고서는 저렇게 모든 게 한두 척도 아니고 저렇게 되고 또 하나 또 마도에 있는 배들까지도 저렇게 멀리 200~300m 떨어져 있는 건데도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 못해서 잔불 정리하면서 또 가서 배 한 9척 정도가 불도 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9척 정도를 건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인재다라고 강력히 어민들 또 애교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형평성 중요하죠. 모든 법은 만인에 또 평등해야 되고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런 부분들은 또 영세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부분 어민들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10억 원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가 한 2%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110억 원에 2%면 1년에 한 2억 2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어민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을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빚을 안고 가는 이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체 선박비를 구입하는 부분도 이렇게 또 이자를 또 쓰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자금이라 할지라도 또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블로 두 곱을 어떻게 보면 두 배를 이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몇 달씩 배 또 이렇게 신규 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올 영업은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을 더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태안군 같은 데는 그 없는 재정에도 그래도 장비 같은 거 또 50% 정도 이렇게 군비 10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생계자원 같은 경우도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민 220만 도민 중에 그분들도 도민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억 2천 정도만 물론 요즘 뭐 자꾸 뭐 채무도 늘어나고 있고 뭐 기체를 뭐 빌려서 지금 추경 예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20만 도민 중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제가 가래막씀을 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도 마스크를 벗어야만 제가 정확하게 그럴까요? 전달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화재 사고가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 당시 그러셨죠. 우리 의원님도 함께 하셨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상황 같더라고요. 그 2차 피해 같은 경우가 그 상당한 거리인데 그때까지 가면서 어떤 조치를 왜 취하지 못했는가, 그런 것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책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판명이 어떤 공적 기관에서 판명이 날 때까지는 어떤 국가라든지 도라든가 해경의 책임을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 지원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지급을 한다면 전 솔직히 지급하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또 조업도 상당 부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지급하고 싶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이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는 어떤 공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에 유사한 사고와 비교해보고 또 지금 현재 화재 사고로 난 피해 부분과 장래에 일어날 그 화재 사고와 견접했을 때 우리 공적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 문제 내지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깊이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이제 이 부분을 건의한 지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오래 검토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 어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사고는 또 날 수는 있겠죠. 지사님 말씀대로 또 사고도 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런 걸 덜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대책회의 신진도에서 할 때도 그 충남 우리 충부지방해양경찰청장한테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때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부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날 때 이런 부분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고가 또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 사고로 또 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으려니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형 사고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 해경에서도 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매뉴얼도 이제 또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좋지만 웬만하시면 지사님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그 기초단체인 태안군에서도 장비 지원이라든지 생계 지원 같은 부분도 이렇게 일정 부분 부담을 했으니 우리 도에서도 그다음은 큰 돈이지만 1년에 한 2억 2천 정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는 거듭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피해민들이 이제 화재선박을 이제 대체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규 선박 건조와 이제 중고 선박 구입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신규를 이제 배를 이제 어선 건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농심보나 이렇게 정책 자금을 받고 있는데 네. 중고배를 이렇게 구입하는 분들은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뭐 해양수산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수차례 이제 상의를 했고 해본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안 되고 일반 대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내내 구입 자금은 똑같은데 중고 선박은 왜 안 되고 신규 건조는 되고 왜 이러냐는 거지.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제 신규 농심보호 했을 경우는 5년같이 한 10년 상환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좀 그래도 그렇게 부담이 좀 덜 되는데 사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지금 이자들 뭐 대부분 비싼 데는 뭐 4%, 5% 이렇게 일반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중고 선박을 구입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또 말들은 하거든요. 지금 중고 선박 구입하시는 분이. 시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그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충청남도도 중고 선박 대출 구입 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제 다시 말씀은 농심부에서 이런 안전복지원 연근의 어선 사업으로서 중고 선박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 해수부에서 우리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지원을 금융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천만 원 이하 부분에서는 실제 부담률이 2.5%, 또 7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에는 실제로 2.46% 정도인데, 하여튼 어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튼 충청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융자에 대한 지원, 이자 지원 말고도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어떤 뭐 많은 것들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노력을 더해서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나 뭐 정말 뭐 자기 그 개인들 신용 상관 없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 한도로 이렇게 보증 지원을 해준 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가족들 중에 그 부인, 그 손주 부인이 정신청란 쪽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라우마가 좀 굉장히 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치료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자 감면이라든지 또 지금 중고선박 구입하는 것도 농심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준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사고는 났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선 좀 다음 어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의원은 하여튼 뭐 충남도에서 열심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지원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남 신보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물론 뭐 이것도 다 이게 뭐 법적인 그 테두리에서 이제 그 보증이 2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 신용보증재단이만큼 한 도록 정도만 더 2억에서 한 3억 정도만 좀 더 해주신다면 이분들도 조금 일반 대출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태안 안흥위험 피해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2.5% 정도 아니면 2.46% 정도인데 그 부분에서 보증 금액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또 이자 범위에 더 손볼 것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민들 좀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물론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 빌어 고마운 인사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좀 그렇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거듭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좀 소관 부서별 직렬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직원 인사는 지사님이 고유 권한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의원으로서 정말 말씀드리기가 많이 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직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정말 1도 오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태안군 기초위원 시절에 태안군도 실과장이 건설과장 한성만 시설직이고 나머지 전부 올 100%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군정직을 통해서 농업직을 농정과장으로 수산직을 수산과장으로 해야 된다고 하여 군수와 협의를 통해
동정과장과 수산과장은 농업직과 수산직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도 직원 2024명 중 행정직이 777명이고 행정직 외 일반직 1247명, 전체 직원 수 38%가 행정직, 나머지 일반직이 62%가 됩니다. 자료 좀 봐주시죠. 네. 예. 배치 현황을 보면 상급 이상 행정부지사님을 제외하고 총 17명 중 행정 9명, 시설 2명, 간호 1명, 환경 1명, 지도직 1명이고 임기제 3명을 제외하면 행정직이 64%, 그의 직렬이 36%가 됩니다. 다음 자료 좀 보시죠. 다음은 이제 과장, 소장, 4급 총 85명 중 행정이 47명, 시설직 9명, 연구직 7명, 농업 3명, 수의 3명, 해양수산 3명, 환경 3명, 기타 3명, 공업 1명, 보건 1명, 행정직이 55.3%, 그의 직렬들이 44.7%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죠. 네. 팀장 5급을 보면 369명 중 행정이 168명, 시설이 54명, 연구직이 40명, 농업 19명, 환경 14명, 공업 12명, 기타 12명, 해양수산 11명, 수의 10명, 녹지 9명, 보건 7명, 사회복지 5명, 간호 5명, 지도직 3명으로 행정직이 45.5%, 그의 직렬이 54.5%입니다. 예. 시장님, 그래서 따라서 전체 직원 수 38%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이 5급 이상이 29%, 그의 일반직이 19%로 부서별 전체적으로 행정 직렬이 다른 직렬에 비해 인원수가 많아 승진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수축산물 등 도민의 먹거리 생산 및 유통가공을 통한 농어가 도속 창출, 농업기반 시설 조성 및 관리, 항만개발, 해양생태계 조성,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 해양수산 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 1위, 경남 2위, 충남 3위로서 박강원 수산 세력을, 즉 대한민국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소관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을 비롯한 4개 사업소의 직렬별 근무 현황 결과 행정직이 88명, 농업직 58명, 수의직 95명, 해양수산직 63명, 시설직 39명, 녹지직 46명, 연구직 142명, 기타 직렬 51명 등 총 58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렬별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근무하는 직원의 직렬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직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업, 수산, 수의, 연구, 녹지, 보건, 복지 등 이 분야는 관련 부서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시사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면 다른 사업부서에 다 갈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보신 대로 행정직도 여기저기 다른 부서로도 갈 수는 있지만 농업직, 수산직, 이런 연구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이제 근무할 수가 없이 이제 그 부서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별 직원을 보면 우리 농림축산국의 경우 사업소 포함 10개 직위 중 4개 직위가 지방 서기관, 또 기술서기관, 복수직렬로 책정되었음에도 식량원액과장을 제외한 3개 직위는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었으며 해양수산국의 경우 사업소 포함 5개 직위 중 2개 직위가 지방서기관, 또 복수직렬로 책정되었습니다. 본회의는 10대 도의회 등원이고 제11대 전반기까지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에서 6년여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안전건설 소방위원회에서는 수석도 시설직, 전문위원도 시설직, 소방직이 1명, 또 7급 직원도 시설직이었습니다. 후반기 들어 이제 5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상임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수산과 농업이 함께 농수산해양위원회로 되면서
농산해양위원회에서 현재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처럼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도 특성에 맞는 전문 직렬 즉 수산직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 직무직의 적합성, 거기다 적재적소 배치라는 원칙하에 충ቻ하는 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림축산해양수산국은 정책적 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과장지를 복수 직렬로 지정 운영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잘 아시겠지만 포괄행정과 어떤 전문 기술행정이 랑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게 혼재된 곳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실제 우리는 해양수산이라든가 이런 농림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에도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문제라든지 가로리막 국가해양자원 조성 등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포괄행정 분야가 적합할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특별히 행정직을 우대해야 되겠다. 또 행정직을 갖다가 홀대해야 된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추기도 하고 어떤 포괄행정 측면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전문 행정 분야를 배치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여하간에 결과적으로 행정직 비율과 그 상급 이상 아니면 4급 이상, 5급 이상이 그게 불균형 상태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인사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제 그 승진 부분 이런 부분도 참 예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그 기초위원 시절에 그 면종자, 군종자가 따로 있었다. 네. 제가 군정 질문도 했습니다. 면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군에 있는 군청에 이제 일하는 분들만 승진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같은 공직자들인데 물론 면에 있어도 읍면에 있어도 뭐 그분들이 뭐 그 읍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같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도청과 또 우리 변방이라고 하죠. 이제 사업소별 이러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업소에 있는 이제 크게 본다면 시군과 도를 본다면 또 도에서 본다면은 변방에 있는 사업소들 이런 부분도 또 승진에 또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좀 뭐 제가 좀 뭐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만 면종자, 군종자가 따로 있냐라고 낸 부분도 이거 어쨌든 220만 도민위에서 이런다고 보면은 저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청에 근무해서 승진하고 사업소에 근무해서 승진을 못한다면 그건 형평성이 저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행정직 또 하실 분들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필요하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합적으로 뭐 이게 행정도 해야 되고 또 해양 쪽도 해야 되고 농업 쪽도 해야 된다고 필요는 하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했지만 또 나머지 부서장들은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이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요. 사실 그 요직과 비요직이라는 것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될 말이고 또 외곽이라는 말도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소에 근무하시든 어디에 근무하시든 우리 충남 도민을 위한 공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무하시든 승진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점을 더 유념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전문직도 열심히 220만 도민을 위해 일하다 보면 과장도 국장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본의원이 감히 인사규정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말 일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계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10월 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11조 제1항 3호를 보면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만 재정 안정화 개정의 자원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2020년 40억 원 이상 매각 현황 총 3건입니다. 3건 모두 구도청사 계약금, 중도금인데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 40억 원 이상은 우리 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40억 원 이상이 3건입니다.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40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 아니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은 대체재산을 매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별도 계좌로 관리하든지 나아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현실은 세비 부족에 신규 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즉시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을 활용한 대체재산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유지 중 매각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도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산지되어 있는 임야나 폐도, 하천, 부지, 농지, 대지 등을 매각하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도유지 내에 사유지, 도립공원에 속해 있는 사유지 등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도재산 매각 대금이 40억 원이 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의 구청사 매각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억 원에 대해서는 기준은 좀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별도 개정 관리도 문제인데 문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어떤 설치 목적이라는 것이 뜻밖의 세수가 감소한다든지 뜻밖의 재난이 있었을 때 좀 안정적으로 그 예산을 지출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모든 그 매각 대금을 전부 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했을 때 탄력성 있는 운영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특별 개정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도만 해도 매각 대금과 매수 대금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그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특별 개정이 17개 시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별 개정을 만들었지만 특별회계로 처리했지만 그게 결국 유명무실하고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 재산 그 매각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도의 전체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토지라든가 재산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9.5%가 최대치로 우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요 여러 가지 이 법률 그 제도상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게 매각 자체가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반드시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도가 반드시 매수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의 재산은 이제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가 유지되는 한, 도가 있는 한 존속해야 되고 또 반드시 또 확보해야 될 그런 많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되고 매각에도 아주 신중을 해야 되고 또한 매수에도 좀 신중히 해야 되는데 그런 타당한 적절성이라든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또 매각할 부분은 또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제 저도 지사님 뜻에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좀 하고요. 무조건 좀 매각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을 도유자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되어 있는 도유지 내에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또 도립공원 내에 있는 도립공원들이 대부분 다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토지주들이 자기 자산권을 주장을 못 하잖아요. 도립공원 내에 묶여 있으니 자산권 형성을 못 하니까 그분들 답답하죠.
뭐 어떻게 보면 자산세만 내고 있고 주위 지역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저희 태안군도 이제 뭐 태안군 서산시 경계와 보령시 경계까지 다 이제 국립공원 이제 해안공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들은 이 도립공원과 똑같이 지금 자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또 우리 주민들도 또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묶어놓을 바에는 그 사유지를 국립공원에 배입을 해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워낙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제 못 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그 도립공원 내 그렇다고 도립공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도유지 내 사유지도 또 지금 산속에 어떻게 보면 남해 같은 경우도 산속에 사유지가 이제 드문드문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농사가 안 되고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매입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산지에 있는 토지들을 매각을 해서 이거를 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예, 일단 뭐 의원님 말씀대로인데요. 어떤 그 도유림 가운데 사유지라든가 도립공원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의 어떤 규제와 이 제도 때문에 사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하는 게 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요 도의 재정 형편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가 책임지고 매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도유지 매각을 하면은 일반에게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사유지를 또 매입하게 된다면 또 일반에게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또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정이 어렵고 예산 세우기 어려운데 또 사유지 매각했다고 그걸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제 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벌예산이든 추경이든 우선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면 사유지 매각하는 건 다음 연도에 또 기회 봐서 또 매입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또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나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그런 예산 가지고 적은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유산 심의를 개최해서 심의 통과되면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려주실까요? 예. 매수 부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요 매각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매수는 언제든지 도의 재정형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매각된 땅은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에 적산 가구 적산 투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의 그 아주 일부 잘못된 우리 조상들께서 그 불안해지 적산 가구 적산 토지를 마구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건설 사업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도로를 낸다든지 모든 개발에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수 부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매각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도의 기본 방향이다라는 점도.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냥 무조건 매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 뭐 이런 부분도 뭐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시고 우리 도유지 내에 있는 땅을 다시 매입을 그 돈을 뭐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쓰자는 게 아니고 도유지 내에 있는 토지들 사유지들 매입하자는 게 제 뜻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지사님께서는 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